여러분 안녕하세요. 딴입니다. 모처럼 제가요 유튜브를 한번 올려볼까 해가지고 이 밤에 지금 PC 앞에 앉았습니다. 지금 시간이 새벽 1시입니다. 제가 오늘 낮에요 일을 하다가 우리 고객의 한 집을 좀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. 집을 가서 보니까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 구경도 하고요. 또 나도 지금 태국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재밌게 좋은 데서 만족하며 잘 살고 있는가, 또는 또 한국에서 오실 분들 이렇게 생활하시는 게 마음에 드는지 뭐 이런 뭐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뭐 별 잡생각이 좀 나고요. 그래서 주절주절 뭔가 이야기를 해볼까 이렇게 좀 자리에 앉았습니다. 자, 오늘 찾아간 집은요 방콕 저 끄트머리 라민트라 지역입니다. 그러니까 방콕에서요 동쪽, 가장 동쪽 민부리 쪽 경계 쪽에 있는 그 곳인데, 이 사람들이 그 좋은 주택을 샀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을 구경을 갔습니다. 자, 집을 가니까요 수영장도 좋고 앞에 뭐 짐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뭐 이런 뭐 휴게 시설도 같이 공용이라 좋고 여러 가지가 참 좋았어요. 근데 이 집을 이렇게 보면서 집들이 상당히 좀 좋다, 좀 넓고 땅도 넓고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.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좀 먼저 드리자 그러면, 이 집들이 한국 기준으로 지금 대략 한 120달러 하니까 그 단지 이 안에 한 집당 토지가 약 한 150평 정도, 한국 평수로 한 150평 정도 되는 이런 부지고요. 또 이 건평, 그러니까 건물이 올라가서 1층하고 2층하고 합쳤을 때 약 한 500제곱미터가 나왔어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50평 정도, 이 정도 규모의 이 실내 건평을 갖고 있고요. 생활과 공간이 150평 정도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는 별로 건물이 이렇게 좀 붙어 있고 땅이 넓어 보이지 않잖아요. 이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작아 보여가지고 그렇게 큰 집 같다라고 생각이 안 들었는데, 이 실제 사이즈하고 실제로 속을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집들이 컸어요. 한 집당 20난답,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요 거의 7억 5천에서 8억 정도, 이 정도 가는 굉장히 고급이죠. 고급 집이에요.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방콕에서도 이제 좀 떨어진 변두리다 보니까요, 이 논타브리 이쪽은 그래도 뭐 신도시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뭐 발전이 된다 하더라도 방콕 이 중심가에 비하면 방콕 땅값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. 그래서 우리 동네 같았으면 이 정도면 한 12란밭 정도, 이 정도 될 텐데 방콕에 변두리긴 해도 한 나라의 태국의 이제 수도 이 안에 있다 보니까요 값이 굉장히 좀 비쌉니다. 먼저 좀 아셔야 될 게, 또 많이 아시고 계시죠? 외국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. 이 땅을, 이 토지를 이 태국 정부가 허락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매를 해서 우리의 이름으로 살 수 없습니다.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저같이 결혼해서 여기 이민을 온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이제 집사람, 우리 와이프니까 믿고 이렇게 살거나, 또는 이 안에서 외국인이지만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요 내가 이제 주주가 되고 대표이사가 되든 뭐가 되든 이렇게 구성원이 돼가지고 그 주식 회사의 그 명의로는 살 수 있습니다. 근데 뭐 그렇게 산다는 거는 온전한 내 재산 같지는 않잖아요. 뭔가 그 주주들이 나눌 수도 있고. 자, 아무튼 가격이 굉장히 비싼 고급 주택이고요.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뭐 벤츠가 허다합니다. 한 집당 뭐 벤츠가 다 있는 것 같아요. 벤츠라든가 아까처럼 뭐 포르쉐도 있고요, 뭐 미니 쿠퍼, 벤츠, BMW, 스포츠카 이런 것들이 아주 질비해요. 또 뭐 이렇게 좀 싼 이런 모델들이 아니라 좀 좋은 모델들, 이런 것들이 많고, 집 자체가 이 정도면 좀 뭐 브랜드 인지도가 좀 있기는 있죠. AP 주택이니까 뭐 이렇게 나쁜 주택들은 아닌데, 이 안에 장식이라든가요, 뭐 이렇게 마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쁘지 않게 괜찮게 지은 것 같아요. 이런 집들은 많이 봤고, 저도 사실은 이런 집들이 좋아가지고 옛날에는 좀 구경을 하러 많이 다녔습니다. 그때하고 좀 다른 거는요, 우리 동네 가격보다 좀 많이 비싸다는 거. 그래서 조금 방콕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살기는 어렵지만, 만약에 이제 우리 동네 변두리 지금도 나가가지고 우리 집 옆에 이렇게 단지를 가면 저런 정도의 어떤 주택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규모는 저렇게 되고 땅은 크고 100평이 넘는 이 대지를 갖고 있는 집들이,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돈이 많고 여유가 많아가지고 산다는 게 아니라, 그 한국 같으면 그렇잖아요. 서울 뭐 경기권은 말할 것도 없고
저 지방 뭐 이런 데 가도 웬만하면 뭐 3억대 넘어가고요. 지금은 뭐 부동산 값들이 많이 이제 폭락이 되고 뭐 떨어지고 뭐 이런 어떤 뭐 안 좋은 경기가 있다 하더라도 32평대 이상 40평대 사면은 뭐 최소한 3, 4억은 넘지 않을까 싶어요. 뭐 그런 돈을 갖고 와가지고 뭐 저 집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변두리 같으면은 3, 4억이면 살 수도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 집 자세한 내부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.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주절주절 제 개인 생각인데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예전에 뭐 고리타분한 이야기지만 10년 전, 뭐 5년 전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. 동남아에 가가지고 황제 같은 생활을 한다. 글쎄요, 뭐 황제 같은 생활이 뭐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요.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집에 사는 것도 뭐 황제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한국에서는 뭐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좁은 단지 이런 데서 살다가 이런 데 와가지고 좀 정원도 있고 이렇게 내 차가 뭐 2대, 3대 이렇게 들어오는 곳에서 편하게 살면 뭐 그것도 뭐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요즘 뭐 피아노를 좀 배우다 보니까 피아노를 한국에서 사실 공동주택에서는 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. 그리고 또 피아노를 하려고 하면 어떤 방음이라든가 뭐 이런 옆에 피해가 되지 않게 태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가지고 내 주택 내 집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니까요. 뭐 위아래 층이 다 콘도가 아니고 이런 무반들은 뭐 옆집 이렇게 떨어져서 한 독채 내 집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들은 없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 집을 사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방법. 지금 보시는 이런 무반들은 원래부터 땅이 커가지고 뭐 100평, 뭐 120평 지금처럼요, 150평 이렇게 큰 땅에다가 건평을 뭐 150평 뭐 이렇게 나오게 지으니까 굉장히 좀 넓은 집이죠.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은 50평대 아파트가 3층이 되는 거죠. 50평이면 3층, 여기 150평짜리 집이니까요. 70평짜리 아파트로 따지면은 이게 2칸이죠. 1층, 2층 70평. 이런 집들입니다.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의리의리하다고 할까요? 태국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상위권, 굉장히 좀 잘 사는 사람들,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사는 집인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집을 주면은 좀 무서울 것 같아요. 1층, 2층 이렇게 다녀보니까요. 2층도 방이 뭐 한 5, 6개는 되지 않을까, 이게 공간들이요. 뭐 이렇게 돌아갈 때마다 코너가 다 나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 층이 70평대니까요. 70평, 80평이니까 이렇게 코너 가보면 전부 다 이렇게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뭐 창고처럼 응접실도 꾸며져 있고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요. 살기가 이렇게 좀 저는 좀 무섭지 않을까. 저 같은 경우는 집사람하고 둘이 사는데 둘이 살기에는 좀 너무 큰 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좀 여유가 있고 돈이 많으신 분들이 가족 단위로 한 4가족, 5가족 이렇게 오셔가지고 관리해 주시는 매반, 그러니까 어떤 뭐 좀 파출부 같은 사람들, 또 운전기사라든가 뭐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면은 어떨까 싶어요. 뭐 부럽기도 하고 태국이 아무리 동남아지만요 잘 사는 사람들은 빈부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. 저도 언젠가는 좀 돈을 모아가지고 이런 집으로 이사를 가면 참 좋겠다 꿈은 갖고 있는데 그게 현실로 오게 될지 이거는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. 집을 너무 웅장하게 전화가지고 땅이 좀 작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. 또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은 옆에, 뒤에, 앞에가 정원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크고 땅이 굉장히 큽니다. 그러니까 120평 넘는 이 땅에다가 한 70평 정도 건물만 그 정도 적겠죠. 그리고 그걸 2층으로 올렸으니까 나머지 한 30평, 40평이 이 마당인 거예요. 그러니까 뒤로 가도 굉장히 넓고 옆에도 넓고 굉장히 좋았습니다. 이런 집들을 살면 과연 뭐 이렇게 좀 만족하고 살 수 있을까?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장기로 거주하면서 아니면 뭐 은퇴비자로 오셔가지고 그냥 뭐 살고 싶다, 비즈니스 진출로 오셔가지고 살면서 이런 집에 살고 싶다 하면은 연고가 없으니까요. 태국 사람이 없으니까 저처럼 뭐 국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. 근데 뭐 렌트가 이렇게 많을지 적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렌트로 들어서 살아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예전에 보니까요, 우리 한인분들이 저쪽 공항에서 가까운 그쪽에 무반단지 이렇게 좋은 집들이 많았는데요. 월세가 얼마냐? 3만 바트에서 5만 바, 5만 바트면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거든요. 그 정도 내고선 가족들하고 이렇게 큰 공간을 갖고 이렇게 멋있게 또 좋은 차도 사가지고 사는데
그래도 그 정도 유지하려고 하면은 뭔가 비즈니스가 돼가지고요. 좀 든든한 어떤 수입이 있고 태국에서도 먼저 그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고 이 정도 돼야 이런 생활이 될 것 같아요. 워낙 한국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뭐 기업체 사장님이라든가 돈이 넘쳐가지고 정말 많아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렌트를 하든 뭐 이런 법인을 세워가지고 돈 걱정 없이 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면은 근데 사실 뭐 그런 분들이라 그러면 태국에 뭐 이민을 올 필요가 없잖아요.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돈이 많으면은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안 오실 것 같고 대부분들이 이제 중산층이라든가요. 이제 저처럼 뭐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아 이제는 좀 지겹다. 또 한국 사회에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모순되는 점 같고 나는 좀 동남아에 가서 좀 편하게 살아보고 싶다. 뭐 이런 거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오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대략 그 자본금이 있잖아요. 갖고 오시는 게 적게는 뭐 한 1억, 좀 많으신 분들은 한 3, 4억 요 정도 갖고 오셔가지고 건물을 하시는 분들은 시내에 어떤 콘도 살 수 있는 게 이제 제한됐다 보니까 콘도에 살면서 그 안에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걸 즐기고 사는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뭐 그렇게 살아도 아무튼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좀 마음이 편해야 뭔가 좀 수입도 있고 뭔가 든든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돼야 조금 안정적인 어떤 믿음이 있어야 좀 행복하게 마음 놓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무조건 돈이 많으니까 와가지고 나는 잘 될 거야 희망만 가지고 집을 사가지고요. 저렇게 큰 집들을 빌린다든가 아니면 뭐 내가 법인을 세웠는데 그 법인 명의로 집이 너무 싸서 너무 좋아가지고 저런 집을 사가지고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국제 결혼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또 오는 것 같아요. 또 이렇게 저처럼 특수한 경우 이렇게 와서 투자를 하고도 그냥 살아도 별 문제 없고 이 안에서 어떤 기반이 좀 있어가지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은 좀 행복하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만약에 국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태국에서 어떤 뭐 노후라든가 은퇴를 한 후에 살아보겠다. 아니면 뭐 아직 30대, 40대, 30대는 좀 젊으시지만 40대 이후에 또 우리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태국 배우자분하고 태국에 와가지고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. 이렇게 훌륭한 집에서 꾸며가지고 잘 사는 경우 이게 제일 행복한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.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. 그 태국 분하고 결혼하셨는데 고향이 저쪽 좀 위쪽 지방에서 땅값이 사니까 거기서 사서 집을 내 마음대로 멋있게 막 유리로 장식도 하고 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면 저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.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어떤 여유도 있고 또 처갓집하고 뭔가 조인을 내가지고 사업도 하고 뭐 장사를 하든 영업이 돼가지고 수익이 계속 꾸준히 발생된다고 하면은 그게 제일 현실적으로 좋은 경우가 아닐까.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요. 돈이 뭐 완전히 많지 않은 분들 이렇지 않고는 사실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 이거 그냥 보여주고 태국에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눈요기 하십시오. 이거는 뭐 한국과 똑같아요. 한국에 비싼 집 가가지고 이런 집도 있고 저렇게 좋은 데서 사는 사람도 있구나. 그런 거는 같은 거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태국이 아무리 싸고 저게 뭐 한국의 반의 반값 뭐 10분의 1 가격이라도 이라고 해도 막상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이 돼 있고요. 아무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. 또 들어온다 하더라도 좀 마음 편하게 아까처럼 뭔가 경제적으로 자립이 돼서 여유가 있고 살아가는 게 저는 행복한 게 아닐까 싶어요. 그러니까 이런 집을 갖고 있으면요. 그렇잖아요. 마당에 내 차도 있고 내 오토바이도 있고 내가 놀러 가고 싶을 때 운전하고 싶을 때 나가고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이렇게 영화처럼 미국처럼 땅이 큰 나라들은 그러잖아요. 쇼핑하러 가든 밥을 한 끼 먹으러 나가도 보통 차를 갖고 나가거든요.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. 부엌 냉장고 굉장히 작아요. 거의 해먹지 않고요. 대부분 나가고 요즘은 이제 그 시국 어려운 시국 이후에는 주로 이제 라인맨 어떤 배달맨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. 그래서 딜리버리를 주문을 시켜가지고 집에서 먹는 경우도 많아졌는데 어떤 날은 뭐 햄버거 먹고 싶다. 아 그래? 그럼 나가자. 사타구선 저녁에요. 밤에도 좋고 한시도 좋고 배고프면요. 맥도날드 이런 데 가서 또 먹고요. 또 밤 24시 하는 데도 가볼 수도 있고 이렇게 차를 타고 움직이는 이런 건데요. 뭐 차 타는 재미도 있고 돌아다니는 재미도 있고요. 또 이렇게 넓은 데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사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주절주절 무엇을 하면서 또 뭐가 가장 중요한가 이런 거를요.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냥 동네 이야기니까요. 오늘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고
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집 내부라든가 또 상세하게 또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